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로 제한된 유흥주점은 불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도내 입원 격리 환자도 7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5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끝없이 침체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지방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당시 김진태 예비 후보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교육감을 기소했는데 오늘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25일 교육감과 기자들의 정례 간담회 시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김진태 예비 후보가 내건 춘천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초, 중, 고교 등 학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 교육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민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교육감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그리고 고유 권한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총은 법원이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고 정치 지향적 자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 주부터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인데 밤 10시로 시간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는 문을 열어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첫날,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춘천시의 한 거리입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 9시 무렵,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연 가게. 하지만 방이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인 10시까지 기다려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2차 가는 시간이 대부분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먹다 보면 가야 되잖아요. 손님이 안 오죠. 술안주로 판매하려고 사온 과일만 가게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섭니다. 같은 시간 춘천시 석사동의 식당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 10시가 넘으면 골목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판들이 모두 밝게 켜졌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식당과 술집에도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동안 매출 오르지 못한 것을 좀 복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큰 타격이라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한해 추가적인 완화를 고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활발해진 거리에 택시와 대리운전 업체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술집이 뭐 24시간 영업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비수도권은 이번 달 말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는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끝없이 침체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지방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 여비 예산을 삭감한 곳은 도내에서 양구군 의회가 유일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강원도 의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항목을 보면 국외 여비가 1억 8천만 원 넘게 책정됐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항목에도 5,3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하지만 2억 4천만 원 가량을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강원도 의회를 비롯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국외여비 예산에 편성한 곳은 1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의회 해외 교류에 7,30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1억 원 가까이 잡았고 원주시 의회는 의원 국외여비로만 8천만 원 넘게 책정하는 등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릉시 의회도 내부적으로 삭감 논의를 벌이고도 의원 1인당 335만 원씩 6천만 원 넘게 국외여비 항목을 세우는 등 관련 예산을 1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삭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봐서 뭐 전혀 국외 연수 이거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5월 추경 정도 되면은 반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강원도 의회나 18개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나 국제 교류 예산, 여기에 지방 의원들이 수행할 사무국 공무원들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의회 국외 여비 예산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삼척과 정선 영월은 소폭이나마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증액됐고 동해와 속초시 의회 등은 5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초 그냥 예산대로 그냥 세우긴 한 건데 전체적으로 삭감하진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대다수 지방의회가 해외 여비를 버젓이 책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해외 연수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 예산을 당장 전액 삭감해야만 합니다. 다만 양구군 의회는 당초 예산 심의에서 의원 국외 여비 예산 2,500만 원 가량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그 2차 추경에서 그거를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좀 전개되니까 아주 당초 예산부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태백시 의회도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내려잡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오늘 홍천과 강릉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홍천군 화촌면에서 파주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에서도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인 20대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최근 홍천 IM 국제학교 확진자 30여 명이 한꺼번에 퇴원하면서 도내 입원 격리 환자는 77명으로 줄었습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열흘 동안 5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천을 비롯해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확정한 동부 구간의 경우 한전이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눈밭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9년 4월 울진과 삼척, 정선과 영월, 평창을 연결하는 동부구간 경과 지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허가를 위한 환경 영향평가에 앞서 법적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10번 이상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고서야 송전탑 건설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철탑을 어떻게 지나가냐니까 지역 대표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해. 입지선정위 누가 정했냐? 그러니까 한전이 정했다는. 그러면 주민이 대표를 뽑지 않은 입지선정위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한전 측은 추진의 질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더라도 법에 따라 생략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평창 내 15개 마을 가운데 12곳은 이미 사업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선 확정이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고 12개 마을 협의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평창까지 동부 구간은 140km로 277개의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첫 직류 송전 방식으로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관통하게 됩니다. 횡성과 홍천 등 남은 서부 구간도 현재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한전이 사업 강행의 뜻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019년 춘천 속초 동석 고속화철도와 지난해 동해까지 연장 운행되는 강릉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에 대한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와 인제 등 각 시군은 수립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 실시해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홍천 용문 간 철도망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번영회는 올 상반기 확정되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 철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를 통해 여론 집결에 나섰습니다. 홍천 용문 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홍천군은 올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액을 지원하는 2차 보전사업 예산을 2배 증액한 3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경영지원사업비도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양구군은 21억 원에 달하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추가해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합니다. 강원 지역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시민 모임이 출범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강원본부는 오늘 오후 강원도 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내 기본소득운동 확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본부는 김기석 강원대 교수를 상임대표로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